본 팟캐스트는 인터넷 검색을 토대로 만들어져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니지 같은 건 웃긴 게 뭐냐면 그 이제 주인공이 그 남자 왕자인데 구테타 비슷하게 일어나면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이제 성을 되찾는 파이널 판타지 15랑 똑같은데?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반왕이라고 그래요. 켄라우엘이 구테타를 일으킨 왕이죠. 그 가 있을 때는 세금이 1%예요. 근데 이제 왕자랑 힘을 합쳐서 장악을 하니까 세금이 10%가 됐어. 누가 더 좋은 왕입니까?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야구입니다. 스포츠 이야기는 늘 하고 싶은 주제였죠. 물론 이제 평창은 망했는데 사실 근데 동계가 하계보다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좁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하게 한다고 될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레슬링이랑 몇 개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아니 많네. 저희가 좀 게임 방송이다 보니까 스포츠 이야기를 하면 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납득을 할 수 있는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반토막까지는 사실 예상을 했다고. 그렇죠. 10분의 1토막은 너무하잖아. 근데 레슬링 특집은 진짜 좋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은퇴했지만 실제 이제 국가대표 상비국까지 갔던 그런 이제 레슬링 선수들하고 얘기를 할 거라서. 진짜 저희가 아시는 분이 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하면 할 이야기 많죠. 야구를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제가 하나의 글쎄 팬이고요. 묘기 형이 네, 삼성 라이온즈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인데 왜 굳이 하나의 팬이 됐냐고 물으신다면 베이징 올림픽의 영향이 컸어요. 저한테는. 전 사실 그전에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축구 거의 광이었지. 축구는 제가 시즌권까지 들고 다니면서 K리그 봤던 사람이거든요. 경남 FC가 좀 잘해서 참 좋긴 해요.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는 야구의 룰도 제대로 몰랐어요. 진짜 야구 룰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류현진의 존재로 하나를 좋아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보모, 김태균이 또 WBC에서 또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팀이 그때부터 관심이 생기면서 하나하나씩 좋아지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좋아해서 사실 그 당시 하나의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뭐 국가대표 선수 있죠. 많이 있죠. 뭐 이영규랑 뭐 딴 사람 써야 돼. 선수들은 걔들 쓰면 안 돼 이제. 솔직한 얘기로. 요즘 좋긴 한데 이정우나 이런 애들 써야지 사실. 국가대표도 세대 교체할 때가 없긴 왔죠. 예. 묘기 형은 뭐 삼성을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연고지가 클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저도 뭐 연고지가 크죠. 연고지가 크고 그리고 저 어릴 때 동네 이제 동생이죠. 예, 그 친구가 이제 삼성에 이제 그 성준 선수의 조카였어요. 예, 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야구 장비가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사실 아 비싼데 그거. 예, 굉장히 비싸고 야구 장비를 구하기 쉽지 않았죠. 근데 야구 장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야구를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이라는 팀을 좋아하게 됐죠.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 옛날 야구장이 거짓말 조금 못하면 1분 거리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스탠드가 보여요. 왜 옮겼어 이씨.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요. 예, 굉장히 가까운데 지금은 뭐 이제 예. 옮겼으니까 엉길 수밖에 없는 완전히 게 외곽으로 갔죠 이제. 예, 엉길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여기가 이제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 도심지고 이래서 주차 공간도 없고요. 도청이 너무 불편해. 도심지라 그러면 안 돼. 그럼 또 금수저가 나온다고. 여기 아직 개발 지역이에요. 조금 더 가야 되죠. 이번에 5월 4일에 야구는 언제나 5월 5일 전후로 해가지고 어린이날 이벤트를 해요. 애들한테 추억이 되고 하니까. 근데 저희가 그래서 그 어린이날 피해서 그렇죠. 뭐 그 전에 가는 게 네. 좋다고 생각 들어가지고 5월 4일 금요일이죠. 대구 라이온스 파크에서 삼성 대 하나의 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포수 뒷자리를 예매했습니다. TV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거야. 아직 둘이는 뭐 나오겠어. 아니 그게 경기 화면에 나온다니까. 포수를 잡으면. 그러니까 투수가 공 던질 때 그 메인 기본 화면 있잖아요. 그 뒤에 간중들이 보이잖아요. 그 보긴 봤는데 거기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요. 살짝 피하게끔 네가 좀 잡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부러 그렇게 하긴 저희가 다리만 나올 거예요. 다리만. 그냥 나올 줄 몰라. 앞에 술이 장성을 쌓으면 맥주 장성을 쌓으면 나올 줄 몰라.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됐다가 한 명은 좋아서 술 먹고 한 명은 열불나서 술 먹을 테니 술만 많이 먹게 생겼어 지금. 거기다 또 엎치락 뒤짜락 하게 되면 더 마음 많이 먹을 거예요 아마. 예. 올해는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하니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프로야구와 맞물러 한번 하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야구로. 사실 저희가 뭐 하려고 마음은 예전부터 먹었는데 뭐 게임이 주이다 보니까 저희가 스포츠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좀 더 대중적인 주제를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저희 재생 요청수가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했듯이 저희가 이제 이제 업로드하는 시간이 문제인 거긴 해요. 한 달에 한 번은 사실 계속 찾아오기가 좀 힘들죠, 사람들도. 예. 자, 그러면 이제 야구의 시작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야구의 기원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좀 재미가 있더라고 이게. 미국은 꽤 최근까지 1839년 장교 후보생이던 에브너 더블데이 장군이 켄터키주 쿠퍼스타운이라는 곳에 사관학교 분구여에서 동기들과 같이 야구에 대한 규칙을 창안했다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스포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꽤 최근까지더라고 이게. 문제는 이게 증거도 없이 100년 동안 미국이 주장을 해왔다는 건데, 당시 영국에선 크리켓을 비롯한 여러 구기 종목에서 따온 스포츠가 미국의 야구라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유럽 쪽은 전부 다. 그거 크리켓하고 다른 거 그냥 섞어가지고 규칙 정해갖고 만든 그런 스포츠 아니냐. 그렇죠. 니들이 무슨 원조냐. 그렇죠. 야구가 창조된 그것도 아니고 그냥 섞어서 만든 그런 스포츠다. 이런 식으로 쌓아왔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현대 야구랑 거의 비슷한 경기로 발전시킨 사람을 꼽자면 알렉산더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으로 1845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 야구팀인 니커보거스를 조직했고, 다이아몬드형 경기장을 고안하여 경기 인원을 9명을 하였고, 3스트라이크가 원아웃이 된다는 근대 야구의 규칙을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카트라이트가 아닌 더블데이가 현대 야구의 창시자가 된 것에 분노한 이 카트라이트의 손자가 명예의 전당 설립 추진위원회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메이저리그가 야구의 기원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재밌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조사 결과 더블데이는 1839년에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2학년생이었으며 그때 여름방학도 없었고 그의 일기장 어디에도 야구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는 등 결론이 조작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누가 꾸민 거죠. 네. 예. 이게 이제 뭐였냐면 결국 그 당시 야구계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던 야구 선수기도 했었고 사업가 엘버트 굿윌 스폴딩이 미국의 국기가 되어가고 있는 야구가 모방된 스포츠라는 걸 자존심상 참을 수 없어서 야구를 기원을 찾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보고서 등을 조작해서 지금 그때 그 더블데이에 대한 내용을 주장한 거예요. 당시 증거로 내세운 것이 더블데이 어렸을 때 친구였다는 에브너 그레이브스의 진술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다른 증거자료는 위원회가 입주해 있던 건물에 불에 타서 다 사라졌대요. 원래 있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진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불타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어버린 거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찾아보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와서 미국에서 크리켓을 같이 했다 이런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었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야구가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완전히 창조된 게임이어야 되잖아. 야구가 크리켓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오로지 미국인이 만들고 미국인이 한 것만 찾다 보니까 저게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 증언이. 그 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초창기 야구 역사를 증언하는 인물이 조지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는 1840년대에 니커보거스 구단에서 시합을 해본 적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는 단 한 번도 그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참석을 했으면 이런 사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83세에다가 네. 투병 중이어서 비난하기도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는 그 환자이고 투병 중인 사람을 위원회에 올려둔 게 니커보거스 팀에서 활동한 인물을 넣어서 위원회를 겉으로 그럴싸하게 꾸민 게 아니라는 비난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까지 모실 정도로 정당성이라는 게 있는 게 있다.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중요한 증인이라는 이 에버너 그레이브스는 살아온 삶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총으로 살해를 하고 정신병원에서 3일 마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 당시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몸이라고 합니다. 보면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1939년엔 야구 창안 100주년 기념 우표를 만드는 등 이런 행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나마 1953년 6월 3일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알렉산더 카트라이드가 그러니까 현대 야구의 창시자라고 공표를 했지만
명예 전당층은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SCP 경매사에서 오래된 희귀 문서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 서류의 이름이 Rules of Baseball입니다. 야구의 법칙. 예. 이 서류의 내용을 보면 1845년에 카트라이트가 기초를 잡고 1860년에 애덤스가 완성했던 규정집과 내용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베이스 간의 거리 이때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마운드하고 원래 홈베이스하고는 그런 18.43m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생긴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운드 높이 같은 것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 계속 그거는 이제 바뀌고 이제 뭐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간의 거리겠죠 아마. 9이닝 경기, 팀당 9명의 정원 등 메이저리그 공인 역사가인 존 손 등 전문가들도 이 서류의 중요성과 진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서류가 큰 관심을 끈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완성된 해가 1857년 즉 그때까지 인정되어 왔던 규정집은 카트라이트가 만든 1860년인데 그거보다 3년이 앞선 문서인 거예요.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은 데니얼 루시우스 닥 애덤스. 그러니까 카트라이트의 위협을 이어받아 1860년에 집대성했다는 근대야구의 규정집은 실은 1857년 애덤스가 단독으로 집필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온 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다른 의견이 나온 거죠 지금.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어요. 예. 심지어 일부에서는 야구의 아버지는 카트라이트가 아니라 애덤스가 아니냐? 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카트라이트는 1857년 야구 규정집을 만드는 데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그 완전 반론이죠. 예, 법칙을 가지고 이 사람 야구만 했을 수가 있어요. 예.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서류의 소유주는 1999년 다양한 역사적인 서류와 책 등을 판매하는 경매에서 이 서류를 12,000달러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냥 샀대요. 아, 그냥 골동품이라고 해서 샀대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어쩌다가 이제 뭐 집 청소하다 봤겠지. 봤는데 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팔려고 이제 감정을 받는 순간에 이제 그런 거죠. 감정을 받으러 갔어. 보다가 예. 그렇게 된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실제 10배 넘는 가격에 다시 팔렸다고 합니다. 결론을 얘기할게요. 야구의 시작에 대한 역사는 이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 뭐 그러니까 미국이 야구의 기원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근거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미국의 이런 주장을 비웃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사실. 아까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서로 야구의 원조라는, 야구의 원조는 우리라는 무수한 스포츠에 대한 기록이 쏟아졌어요. 거기에 경악스럽게도 9회에 걸쳐 경기를 진행한다든지 투수와 포수의 차이라든지 파울의 존재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어요. 물론 이런 반론에 메이저리그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인류 역사상 3, 6, 9로 이어지는 그런 그 게임이라든지 그런 지금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가장 격분한 나라는 영국인데요, 사실. 이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래도 영국에 존재했던 크리켓 때문인 듯해요. 자, 1937년 이탈리아 학자 호라도 지니는 리비아와 에티오피아에서 현지인들이 야구 비슷한 경기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뭐 이게 그 외국에는 그 스포츠 경기를 하는 걸 볼 수 없는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진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제가 옮긴 거예요. 베르베르인들은 타크루프 옴엘 마하그, 그러니까 순례자 어머니의 공. 그러니까 그게 번역하면 그렇대요. 스포츠 이름이 그거예요. 타크루트 옴엘 마하그 라는 이름으로 이 공놀이를 즐겼는데 철학적이고 아주 멋진데. 투수가 던지는, 그러니까 세팍타크로 같은 거지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투수가 던지는 가죽공을 막대기를 든 타자가 치고 포수가 가죽으로 만든 글러브로 공을 받으며 시간은 선수들이 뜻대로 자유롭게 하긴 하지만 이들은 9회에 걸쳐 경기를 진행한다. 자신들이 모두 창해놨다고 억지 부르는 미국인들의 현대 야구 규칙과 비슷한 게 많지만 이들은 그들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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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할 뿐이었다. 야만이라고 무시했던 이 북아프리카 유목인들이 이런 공놀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그렇겠죠. 예. 그래서 더 웃긴 건 이 사람도 넘어갔어. 그 당시 파시스트적인 우익학자였던 지니는 스스로 했을 리가 없어. 야만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전 로마 제국 당일 때 고대 로마에서 이 놀이가 전해져 온 거야. 개소리 한다 이씨. 라는 주장을 했다가 이래서 문제예요. 우의각자들이. 저거 뭔 개소리하고 예. 여기까지 1절만 했어야 됐어. 그렇죠. 예. 2절을 가는 바람에 이제 묻혔죠. 그리고 뭐 덴마크에서 바이킹의 놀이다. 로마니아에서 오이나라는 로마니 고유 공놀이가 있다. 폴란드 중세시대 이전부터 했던 필카 파란토와 러시아의 라푸타, 핀란드에서 페세팔로, 쿠바에서는 1492년 콜럼버스의 기록에 따르면 쿠바 원주민들이 즐기던 바토스라는 놀이, 이게 야구랑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말했죠. 콜럼버스가 쿠바를 갔더니 원주민들이 바토스라는 야구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또 낼름 주워 받아가지고 아메리카 원주민 중 하나인 예. 그러니까 그룹이란 원주민이 즐기던 체아만 그룹은 축구랑 비슷하고 이하만 그룹은 막대기로 공을 치며 삼각으로 달려서 베이스를 도는 게 야구의 원조다. 백인이 아니더라도 미국 땅에 살던 원주민이고 그 영향을 받았으니 미국이 원조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뭐 갖다 붙이면 나대는 거 막 건담냐? 원주민도 미국이잖아 이거지. 예,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이거. 날 수가 없죠. 응. 말도 안 되는 그냥 자기들이 그게 하여튼 유리하게끔 끼워 맞추기 하게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겠습니다. 야구의 원조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원조에 대한 싸움이 꽤 재밌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 다음번에 축구 이야기를 할 텐데 축구는 가장 강력한 설이 3개 있습니다.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모든 주장에도 하나만은 빼박이었던 게 베이스볼이라는 명칭이래요. 사실 뭐 베이스볼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 명칭의 원조는 영국이라는 건데요. 이 스폴딩마저도 아까 그 조작했다는 그 사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죠. 이거 바꿀 수가 없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늘 야 니들 이름부터 바꾸고 원조라고 우기라고 그런 비호성을 샀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베이스볼이라는 명칭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1700년대에 영국 메이드스톤이라는 마을에 성공회 교구 목사 토머스 윌슨의 일기를 보면 주말에 막내에서 베이스볼을 즐겼는데 방망이가 부러졌다. 이 기록 때문에 미국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1700년 되면 미국 예. 아직 뭐 예. 미국이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거 많은 곳에서 베이스볼이라는 명칭이 확인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미국의 특성상 저거보다 앞선 문서가 존재할 리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그러니까 없죠. 아까 그 원주민이 한 거 가지고 콜럼버스가 야 이미 미국에서 야구하고 있었대 하면서 그때 개소리를 하는 거야. 콜럼버스까지 이제 가져다 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메이저리그도 이것만큼은 명예전당도 베이스볼이라는 이름은 영국에서 왔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2000년대에 들어와서요. 제가 얘기했죠. 꽤 오랫동안 주장했다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젠 메이저리그 측이나 명예전당도 야구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많은 여러 스포츠에 영향을 받는 것을 미국에서 현대 야구로 개편한 것을 쓰고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조는 몰라. 근데 원조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현대 야구로 개편한 건 우리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거죠. 그렇죠. 뭐 사실 그게 맞죠. 예.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왜 야구를 즐기는 나라가 이렇게 적을까?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시아의 뭐 한국, 일본, 대만을 제외하면 거의 즐기지 않아요 야구를. 특히 유럽이 야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대가 있긴 한데 유럽의 국대는 유럽인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할아버지가 뭐 네덜란드 사람이다, 할머니가 뭐 이탈리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이 가서 국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그 피가 섞여 있으면 이제 국가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WBC가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2대까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안 그러면 선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적어서. 때문에. 예.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물론 유럽에서도 이제는 야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좀 바뀌고 인기가 생기고 있긴 한데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존 폭스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위하여 억지를 부리다가 야구의 세계화에 타격을 줬다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100년 전부터 이 억지 주장을 부렸던 미국 때문에 오히려 세계 각국이 반감이 생겨서 야구의 세계화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얘기가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게 1890년대 미국 선발팀이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야구를 할 때 유럽에서는 야 우리 저 동네에서 하는 노래랑 비슷한데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대요.
뭐야 우리가 원조야 이것 때문에 싸웠으니 야 시금 안 해. 이렇게 됐다는 주장인 거예요. 네, 그렇게 흘러간 거죠 뭐. 네, 아, 그렇게- 저도 이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유럽에서 야구를 안 할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도루는 신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개소리고요. 그럼 축구할 때 팔꿈치나 쓰지 말든가. 그렇죠. 네, 손뭐 축구에서 손 안 쓰는 건 바보시죠. 네. 사실 프로 경기에서는. 전 도루는 아닐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이게 아닌가라고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각종 세계 대회 같은 거는 메이저리가 좀 참여 불가로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가 나서가지고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일단 메이저리가 없어요. 예, 없고 티포시 말대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메이저리 선수를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좀 국제대회에 그런 것 같아요. 내보냈겠죠. 이번에 아이스 하키도 그랬잖아요. 이번 아이스 하키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 하키는 아이스 하키 팬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그 매치예요. 왜냐면 물론 우리나라는 아이스 하키가 인기가 별로 없지만 해외에서는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북미 리그가 아무래도 탑 클래스고 그 다음이 러시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나 봐요. 근데 미국에서 NHL에서 우리 선수를 못 빼준다 그런 거예요. NHL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 그냥 캐나다가 넘사벽이래요. 그러니까,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승하는 나라가 정리돼 있대요. 사실 그 동네도. 그렇죠. 근데 걔들이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춘추 전국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승할 절호의 기회다. 그래갖고 진짜 피 튀겼다고 합니다. 이번 아이스하키가.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세계대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가지고 리가 최고인데 굳이 국제 경기 할 필요 있나? 여기 세계 최고 선수들 다 모여 있는데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베이스볼이 아닌 야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야구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를 한자 도금 그대로 따온 명칭이에요. 일본의 야구가 전파된 시기는 1872년이며 이 명칭은 1889년 주만 가나야라는 사람이 자신의 서적에서 사용한 것을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단어를 만들어낸 공적을 인정받아 1970년 일본 야구 명예전당에 헌액되었어요. 그 외에 마사오카 시키라는 사람이 작가인데 각종 야구 용어를 한자어로 번역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2년 일본 야구 명예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사실 야구 외에도 농구, 축구도 이렇게 일본 한자 도금을 그대로 읽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근데 뭐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어차피 한자어는 뭐 일본어든 중국어든 간에 우리나라화 되면 저는 뭐 그냥 우리나라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 쓰게 되면은 그렇죠.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긴 하죠. 예. 이제 뭐 진짜 일본 그 고유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차피 한자 말은 삼국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본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경상도거든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렇죠. 예. 다만 야구는 일본에서는 아직 쓰는데 농구는 바스켓도보루 줄여서 바스케라고 부르고요. 네, 다 바뀌었죠. 축구는 사카, 배구마저 바리보루 줄여서 바레라고 부르는데 바레부죠, 바레부. 희한하게 야구만큼은 야구예요. 물론 뭐 정확하게 부르면 야큐 뭐 이 정도 야큐죠, 되겠죠. 야큐. 예. 일본 말로 하면 야큐죠, 야큐. 그렇게 시작한 야구가 한국에 언제 들어온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대요.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에서 최초의 야구 경기는 1896년 4월 23일에 경성에서 거주하는 미국인들과 미국 해병대원들의 친선 경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서재필이 참관한 독립신문 영자판인 인디펜던스 제9호 1896년 4월 25일 기사로 확인되어 있어. 같은 신문 35호 1896년 6월 25일 기사에는 그해 6월 23일 오후 3시에 훈련원에서 경기를 했다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그 경기에 미국으로 귀화한 서재필이 필립 제이손이라는 이름으로 6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장 2득점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는 저때 거의 최초래요.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했다는 기록은. 최초의 한국 야구단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필립 질레트가 선교사죠, 이분이. 1904년에 설립한 황성 YMCA 야구단입니다. 뭐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뭐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영민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활약을 했고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몇 명의 선수가 초창기 일본 프로리그에도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고교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이영민 타격상은 이때 이 이영민 선수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원래 야구는 유명 선수의 이름을 붙여서 상을 많이 줘요. 그렇죠. 야구는 다 그렇죠. 메이저리그의 사이영상 같은 경우도 사이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사이영이라는 투수가 있죠. 네. 일본도 선수 이름을 딴 상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최동원상이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 예. 뭐 그렇게 시작된 야구가 해방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실업야구, 고교야구 등으로 발전해서 1982년에 프로야구가 발족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일단 야구의 기원을 한번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불씨 이런 얘기를 재밌긴 한데 근데 이거. 그렇죠.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사실은 좀 뭐 어차피 결국 저희가 이제 야구의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지만 뭐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얘기를 붙이자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쓰는 야구 용어들은 대부분 일본식 용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볼렛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포볼 같은 경우가 일본식 표현이기도 하고 데드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예.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히트 바이 피치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이 맞았다는 거죠. 근데 데드볼이라 그런 거는 사구. 네. 그러니까 사구 자체가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러죠. 직구. 네. 직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지금은 직구라고 안 불러요. 네. 스트레이트라고 부르죠. 예. 그 영어식으로 많이 변했어요. 거의 다 네. 변했죠. 미국은 패스트볼이라고 부릅니다. 속구죠. 왜냐하면 물리 법칙상 직선으로 가는 공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절대 그런 공은 없어요. 예. 사실 뭐 이런 것들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총도 그렇죠. 총알도 마찬가지지만 직선으로 절대 안 날아가죠. 그래서 맞추기 어려워요. 탄도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예. 맞추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갖고 이제 좀 그 용어를 바꾸자라는 운동이 한동안 좀 일어났다가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쉽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해설자들 중에서는 직구를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속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아직 통일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많죠 사실은. 근데 굳이 뭐 바꿀 필요 있겠나 싶어요. 근데 너무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축구에서 한번 이런 운동이 부활해졌어요. 뭐 스로잉, 코너킥 이런 걸 하지 말자. 이게 바꾸자. 놓고 차기, 그다음에 뭐 북한처럼. 던지기 막 이런 걸 했다가 요즘엔 북한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해설자들이 입이 얼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용어가 결국 지금은 이제 다 폐기했죠. 야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당연하죠. 못하겠다고. 예. 축구든 스포츠든 간에 아니면 학문이든 간에 고유 언어가 있어요. 고유 언어는 사실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만국 공통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야구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구 게임 자체는 처음에 보드 게임인 야구반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루마블처럼 막 평면은 아니에요. 야구장을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입체적인 느낌입니다. 최근 건 생각보다 정교하고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요즘 거는 뭐 장난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어릴 적에 저는 그런 게 있어요. 필통을 열면 축구장이 그려져 있고 선수들이 있어요. 플라스틱 작대기 같은 걸로 탁탁 튕겨가지고 애들끼리 막 이제 즐기던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필통 게임이. 뭐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야구반의 원조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여튼 중요한 건 아니잖아. 이 야구반을 만들던 에폭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958년에 마에다 타케노라가 설립해서 야구반을 발매했으니 굉장히 오래됐다고 할 수 있죠. 이 회사가 75년 일본 최초의 가정용 TV 게임기 텔레비전 테니스를 발매합니다. 그리고 78년 최초의 텔레비전 야구 게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예, 원문은 이래요. 에폭사노 테레비 야구 게임입니다. 제가 이제 그 1호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튼 이걸 출시해요. 영문명은 에포츠 TV 베이스볼이에요. 이런 거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그 박스에 적힌 거 그대로 읽는 거예요. 아타리 2600이 같은 해에 발매한 홈런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것도 78년이거든요. 몇 월 며칠인지가 안 적혀 있는 거야. 둘 중에 뭐가 더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원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예. 근데 아타리는 팩을 꼽아서 할 수 있는 게임기고, 이제 이 에폭사 게임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게임. 게임기 자체가 그냥 네. 야구 게임만 되는. 예.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조예요.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원조가 맞습니다.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뭐가 원조인지는. 중요합니까? 당시 발매 가격은
18,500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기상 픽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픽은 뭐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죠. 야구장을 연상케 만드는 이제 그 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고, 근데 당시 CPU 대전이 없었대요. 두 명이서 같이 공수 역할을 정해가면서 대전을 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람 둘이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그 공격은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배팅은 타격은 스위치나 이런 걸 이용해갖고 방향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다이얼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한 손으로 그거 타격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슬프구나. 혼자서 체스 보는 왜 눈물이 날라가지? 컨트롤 눌러서 스윙을 하고 다이얼을 통해서 외야수 배치를 달리 한다든지. 야, 스위치 변경이 됐대요 이때. 버튼이나 레버를 이용해서 장난 아닌데? 빠른 공과 느린 공을 던질 수 있다고 합니다. 페미컴처럼 팩을 교환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것밖에 못하는 게임이고, 81년에 이 회사에서 카세트 비전이라는 게임기를 만들고 꾸준히 이때는 이제 게임을 교환할 수 있었나봐요. 후속작이 나오긴 했다고 합니다. 명칭은 뭐 베이스볼, 뉴 베이스볼, 슈퍼 베이스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슈퍼 베이스볼에 가서는 컴퓨터 대전, 시간 모드, 폰트 오류 등 여러 가지가 추가되긴 했다고 합니다. 뭐 일단 원자로 가니까 에폭사 얘기를 좀 해봤고요. 아타리 2600으로 나온 홈런 이후 아타리의 특성상 야구 게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막 만든 거지. 번남했겠죠. 좀 이렇게 스포츠 게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기 어떻게 보면 좋은 구조거든요. 예. 닌텐도 역사에서 얘기 드렸죠. 애초에 아타리 쇼크가 왜 왔냐고. 저것 때문에 왔거든요. 쏟아졌어 게임이 막. 질 떨어지는 게임. 쓰레기 게임들이 범람했겠죠. 자, 아수라장 2화 파트 1을 참고해주세요. 그렇게 1980년 인텔리비전이라는 게임기. 이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마텔이라는 사람이, 이게 마텔이라고 밖에 안 적혀있더라고. 무슨 마텔인지가 없어요. 마텔이라는 사람이 1979년에 발매한 비디오 게임기로, 인텔리전트 텔레비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합성을 네. 만든 거죠. 이 텔레비전이라고. 그렇죠. 네. 마텔 일렉트로닉스 제작으로 첫 해에 17만 5천 대를 팔았대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예전에 생각하면. 뭐 잘 모르겠어요. 첫 해는 5명의 개발자를 갈아 넣어서 19개 게임을 발매했대요. 런칭작은 4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나올 당시. 개발자도 5명에서 110명으로 늘면서 소프트를 늘려갔으며, 82년도 판매량이 급증하며 200만 대를 판매. 근데 키보드 컴포넌트라는 주변기기 같습니다. 이거의 발매 연기로 벌금을 크게 물고 소프트의 부재로 망해버린 게임기입니다. 좀 안타까운 케이스네요. 예. 후에 게임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컴퓨터 시스템, 줄여서 ECS 모듈을 이용해서 신시사이저 키보드를 연결해가지고 음악 교육이나 연주가 가능하게 하는 등 정말 다양한 게 되는 게임기였대요. 더욱 독특한 게 있다면 81년 플레이 케이블이라는 케이블 TV를 통해 게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최초로 게임 다운로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세가가 최초 아니었어? 야, 최초가 위험한 거야. 항상 그러지만 최초는 위험해. 일단 남들이 하고 나서 내가 해야 돼. 그렇죠. 최초로 하면 항상 문제가 있죠. 망하는. 내가 세가 한번 다루고 싶다. 인텔리 보이스를 통해서, 또 인텔리 보이스라는 주변기가 있대요. 음성을 낼 수 있는 게임기였다고 합니다. 진짜 앞서갔네요. 예. 추가로 컨트롤러가 디스크 모양이었대요. 십자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최초로 또 16방향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야, 외계인이 맞는 거 아니야, 이거? 16각! 야, 외계인 4각 아니야, 16각! 야, 지금 내일 모레 나 다크소울 4각인데? 8각도 아니야, 8각도 아니야, 16각! 디스크를 돌리는 건 아니고, 아니면 동그란 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날로그 형태로 해서, 네. 예, 그거를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앞서가는 구조죠. 예. 네. 근데 사람이 그 다루기 쉽지 다만 않죠. 이제 컨트롤러가 생소한 형태라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루기 쉽지 않아요. 너무 앞서가면 안 돼. 네. 외계인 적당히 패야 돼. 얘들이 내가 봤을 때 서양이 세가요. 여튼 이제 이 1980년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라는 게임을 발매를 합니다. 이때 메이저리그 라이센스 처음으로 획득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게임에서 라이센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창 특집에서 언급을 하였지만 이 라이센스가 있고 없고의 몰입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게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대리 만족도 있으니까요. 류현진이 아니라 류현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름 비슷하네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 않나? 어? 류현진 선수가 배나구를. 지금도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리고 사실상 현재 야구 게임의 표준을 제시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1980년대에 나온 이 게임이 말이죠. 선수의 조작이라든지 구종 선택, 피칭, 타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당시 아타리 2600의 홈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완성도였고, 그때 유명했던 스포츠 기자였던 조지 플림튼을 내세운 광고는, 광고글로 보면 아타리의 홈런과 이 게임을 플레이 장면을 비교를 하면서 대놓고 비교를 해요. 그냥 아타리를 완전히 보내버려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게임이 100만 장이 넘게 팔립니다. 그 후 84년 월드 시리즈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라는 게임을 발매, 다양한 카메라 시점과 화면 분할 연출, 그리고 매니저가 되어서 팀을 구성하거나 또 전설의 야구 선수들로 대결을 한다든지, 이때부터 시작이네. 사람들 간에서 꺼내는 거. 원조가 다 있구만. 와, 83년도부터 그 짓을 했어. 거기에 주변 기기 인텔 보이스가 있으면 아나운서를 통해 음성 해설 및 다양한 음악 효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여튼 앞서가는 사람들 꼭 있어요. 전자기술 라이센스를 땄다고 했는데 80년대는, 이때는 또 그게 안 됐는지 선수들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해요. 류엔지 막 이런 애들이 뛰었다고 합니다. 뭔가 설명을 들으면 엄청날 것 같지만 뭐 아직까지 픽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픽은 뭐. 네. 어쩔 수가 그래서 없죠. 게임 방식의 표준을 제시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후 후속작들이 나오긴 했지만 게임기가 망했어요. 뭐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야구 게임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그 이후 어떻게 야구 게임을 발전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야구 게임이 나오게 된 90년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많이 90년대지 80년대 후반도 들어갑니다. 그전에도 그렇지만 정말 여러가지 야구 게임이 나왔습니다. 아타리가 일단 많이 냈어요. 이제부터는 픽셀 그래픽이 아닌 도트라고 해야 될까요? 비주얼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아케이드에선, 그러니까 즉 오락실이죠. 88년도 데이터 이스트라는 회사에서 제작된 스타디움 히어로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데이터 이스트 로고를 보면 오락실 좀 다니는 분들은 바로 알 그 로고입니다. 보면 바로 알아요. 이 국내에 들어올 때 신야구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스페셜 투수나 스페셜 타자를 한 명 골라서 마구를 던진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일단 일본 프로야구가 대상이긴 했으나 라이센스를 따지 못해서 팀의 앞글자는 첫 알파벳만 나왔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선수들 또한 하라를 하랴, 바스를 파스라는 등 조금씩 바꿔서 나왔다고 합니다. 후에 스타디움 히어로가 96까지 나오게 되고, 해외판은 일본 프로야구가 아닌 세계대회로 컨셉이 변경되었고, 무려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글화까지 발매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게임도 있었거든요. 타자를 맞추면 타자가 마운드 올라가고 펀치를 날리고 투수가 체력이 깎이고 표정이 점점 바뀌어. 껌을 쥐고 싶다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런 게임도 있고, 막 로봇들이 있잖아요. 막 다리도 없어. 밑에 그거 캐터필드야. 그런 애들이 막 그 야구하고 그런 게임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진짜 좀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의 이름까지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스틱이랑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핑퐁의 그것처럼 위에서 내려가지고 놓으면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스윙이에요. 그런 게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레버가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또 이름을 또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오락실은 잘못 너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아케이드 시장이 죽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자료도 없고 검색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좀, 아케이드 시장은 이제 완전히 갔어요. 네. 시대가 이제 뭐 인터넷 시장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케이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살짝 언급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스타디움 히어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분, 아재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기념비적인 작품 85년도 어컬레이드사에서 제작한 하드볼 시리즈. 저는 평창 특집에서 언급했던 그 회사입니다. 네, 하드볼은 네. 뭐 저도 해봤지만 네, 굉장히 잘 맞는 게임이에요. 네. 이건 PC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며 후에 78년까지, 그러니까 78년 후에 98년이겠지. 78년 역으로 갔네요. 야구라서 역으로 가네요. 후에 98년에 6까지 출시가 되었으며, 하드볼 6의 후속작인 하드볼 2000을 끝으로 회사가 도산하고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몇몇 작품은 메가드라이브, 슈퍼 패미코로 발매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야구 게임의 비주얼적인 표준을 완성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3편부터는 실황 중계도 들어갔고,
후에 5편에서 최전성기를 맞게 되지만 6에서 3D를 도입한 후 폭망! 회사가 도산하게 됩니다. 하드볼 2000에서는 박찬호랑 조진호라는 선수가 있었대요. 당시 보스턴 선수라는데 저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 두 선수가 당시 박찬호는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았겠죠. 특히 네. 커브가 사기였겠지. 독특한 점은 3편에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의사고 룰인데요. 2017년부터 메이저리그에 도입되고 올해부터 한국에 도입된 이 룰은 공을 4번 던지지 않고 신호를 주며 타자를 그냥 1루로 바로 내보내는 룰이에요. 경기의 스피드업과 투수의 체력 등을 이유로 생긴 룰인데 이게 하드볼에 있었어요. 저 게임적인 요소였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간 거였죠. 그렇죠. 네. 그 아이디어가 게임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전에 그 김재박 감독님의 개구리 점프. 그런 게 이제 나오지 않는 거 네, 아니냐. 나올 수가 없는 게 됐죠.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박찬호가 나온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이저리그 라이센스를 보유해서 정말 당시 PC 야구 게임으로는 최고의 인기를 달성한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급 게임 중에 하나예요. 이 하드볼 시리즈가. 한편 비디오 게임 쪽에선 난 이건 확실히 기억해요. 남코가 1986년도에 페미컴으로 나온 패밀리 스타디움이라는 과거 그 페미컴 합본팩 이런 거에 야구 게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유명한 움짤이 있는데요. 이 피노라는 선수가 굉장히 빠르대요. 번트를 치고 1, 2, 3루 홈까지 도는데 송구보다 사람이 빨라가지고 그라운드 홈으로 도는 그 유명한 움짤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저런 것들도 몇 가지 있긴 있었죠. 네. 이 패밀리 스타디움은 꾸준히 후속작이 나왔고 명칭이 줄어서 이제 페미스타라고 해서 나온대요. 93년부터는 일본 프로야구 라이센스를 얻어서 실제 구단과 실제 선수를 실명으로 등장하기도 했으며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코나미의 일본 프로야구 독점 스폰서 협정을 맺으면서 본가가 명맥이 끊기고요. 그나마 이제 코나미가 서브 라이센스를 열어둬서 휴대용 게임기로 발매가 되긴 했다고 합니다. 서브 라이센스가 뭐냐면 독점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따는 거예요. 다만 북미판은 상황이 달랐고 88년에 메이저리그 선수 라이센스를 따면서 그러니까 팀명은 또 못 땄대요. 이게 선수랑 또 팀은 다른가 봐. 그렇겠죠. 뭐 네, 쪼개져 있을 수 있으니까 라이센스가. 이게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선수 이름이나 이런 거는 선수협회. 또 선수협하고 예, 해야 되고 예, 예. 은퇴 선수는 또 은퇴 선수협회하고 또 해야 된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예,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창구가 아니래요. 그래서 선수는 다 모두 실명으로 나왔대요. 이때 웃긴 건 이제 본가인 일본판은 93년도에 라이센스를 땄다는 거죠. 메이저리그가 더 빨랐던 거예요. 이렇게 일본 프로야구 라이센스를 잃은 이 시리즈는 북미에서나마 멀티 플랫폼으로 이어졌고 평은 좀 좋지 않아요. 당시 이 게임이 페미스타가 북미에서 쓰던 명칭이 RBI래요. 이게 보통 야구에서 타점이잖아요. 타점이죠. 예. 이게 R.B.I 베이스볼이라는 게임으로 발매를 하거든요. 그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비디오 게임이 더쇼 시리즈만 남게 되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직접 야구 게임을 제작하게 됐는데 그 게임의 제목이 RBI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반다이 남코에서 제작한 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와서 만든 게임이래요. 그러니까 시리즈 자체가 회사는 달라졌지만 사람들은 후속작으로 인정을 한다고 해요. 그 증거로 2015년 버전에는 MLB 로고가 나올 때 팬미스타에서 쓰였던 그 음악이 그대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계승작 그래 또 정신적. 그놈의 정신적 계승작. 아이고 못 살아. 그러니까 아직 페미스타의 시리즈는 이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음다 때문에. 그놈의 정신적 문제는 계승작. 액박원에서 즐길 수 있는 메이저리그 야구 게임이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예, 거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점이죠. 아니 이거는 iOS, 안드로이드, PC, 플스, 액박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액박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군요. 참고로 최신작인 RBI 베이스볼 18회 액박1 버전의 메타스코어는 33점입니다. 어떻게 저 점수가 나서야지? 만업나보다 낮아요. 정신적 계승작들은 다 왜 이러지? 17은 38점이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비디오 게임 쪽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 아무도 모르죠. 왜? 점수 봤잖아. 누가 해 이걸? 네. 자, PC 쪽에 하드볼이 있다면 콘솔 쪽은 사실 당연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죠. 페미스탄 죽었어요. 사실 페미스타는 좀 약간 뭐랄까 명맥이 끊겼다고 봐야 돼 네. 사실. 제작사가 다른데. 약간 액션 형태의 액션성이 강한 야구 게임이었다면 실험 파워풀 프로야구는 좀 더 현실적인 그러니까 94년 슈퍼 패미콤으로 발매된 이 시리즈는 단순히 야구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선수를 육성하면서 키우는 석세스 모드. 그러니까 내가 고고 야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에 입단하고 막 이런 가정을 가지는 육성 느낌도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웬만한 스포츠 게임은 다 있는 모드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는 모두가 네. 공유하는 모드인데 이게- 당시에는 그렇죠. 예, 실황 야구밖에 네. 없었죠. 다양한 즐기기를 제공하는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석세스 모드 말고도 다른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친선 경기나 리그가 아닌 선수에 집중하는 그런 다양한 모드를 제공했던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석세스 모드 형태는 자, 도서의 어떻게 보면 RTTS 모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거가 그 당시엔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스토리를 재밌어요.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어제 오늘 고등학교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과학자를 만난 거야. 과학자가 약을 딱 줘. 그 과학자 이름이 다이조 박사입니다. 괜찮아 박사. 전혀 괜찮지 않아. 이 알약을 먹으면 확률적으로 능력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능력치 올라가 버리면 진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기본 틀을 짰죠. 예. 기본 틀을 닦아. 그런 이제 이벤트도 막 있는 게 석세스 모드예요. 어마하게 많죠. 뭐 연애도 할 수 있고. 연애를 하니까 못 가는 거야. 여자친구가 있어야지 최고 선수가 될 수 있다니까. 안 돼, 여자친구가 주는 선물이 진짜 세. 좋아. 투수는 고독한 거야. 야, 그런데 고독해야 돼. 그게 하트 모드가 되면 다 이겨. 뭐 160kg 공 던진단 말이야. 벼랑 끝에서 공을 던져야. 사랑 힘을 몰라서는 그래 내가. 하드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선수가 그 SD 형태라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데드 모드죠. 그래서 감자머리 야구라고도 했죠. 그렇다고 이 게임이 리얼하지 않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구 시스템 자체는 아케이드성보다는 거의 리얼에 가까운 네, 훨씬 더 리얼해요. 구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선수들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모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해서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얻어 등장하는 실존 선수들은 능력치마저도 꽤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반영을 좀 한 거죠. 이름만 따온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 구종이나 타격 모든 부분에서 정말 높게 인정을 받은 게임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마구마구나 게임빌 프로야구가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건 표절이라고 말해도 할 말 없는 한 말이 상황이죠. 없을 정도로 네. 똑같죠. 메저리그 버전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나 주력은 역시 일본 프로야구 버전이며 94년 이후 2018년까지 나온 장수 시리즈입니다. 휴대기기와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로 출시가 됐습니다. 최신작도 나왔어요 지금. 저 근데 나온지도 몰랐어요. 제가 원래 이 시리즈 계속 있었는데 돈남이 때문에 중간에 죽겠네요. 딱 한 번 16버전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개발된 걸 제외하면 매년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같은 제작팀에서 만든 프로야구 스피릿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파워풀 프로야구와는 다르게 SD가 아닌 리얼에 가까운 그래픽을 보여줘요. 그 이제 선수들의 실제 비율처럼 해가지고 이 시리즈의 시작은 2001년 프로야구 재팬 2001로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이제 라이센스를 따로 딴 건지, 서브 라이센스 딴 건지, 아니면 아직 코나미가 독점 계약을 안 하고 있었던 건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이제 스퀘어가 만든 2000년 가을에 발매했던 극공간 프로야구라는 게임이 50만 장을 넘기자 코나미가 배가 아파. 나도 실사 게임 만들래. 그때 나온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때가 아마 그러니까 서버 라이센스 계약을 했던지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독점 계약으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극공간 프로야구는 코나미의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시리즈가 강제 종료됩니다. 진짜 졸렬하죠. 네. 졸렬이 뭔지 보입니다. 뭐 이때나 지금이나 이 인간들은 똑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서버 라이센스 협의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스퀘어가 극공간 프로야구가 잘 되니까 이제 너희들 라이센스 안 줘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됐겠죠. 뻔합니다. 근데 극공간 프로야구만큼 판매를 못했지만 그 다음에 명칭이 더 베이스볼 바꾸고 2003년도까지 연도별로 발매를 하다가 2003년도부터는 결정판 맞아요. 결정판을 발매하는 상술까지 보여줘요. 실황 야구는 항상 그렇지만 결정판이라고 해서 그 약간의 지금에 따지면 약간 DLC적인 요소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선수들을 이제 그에 있었던 그 뭐 능력이라든지 지금 스탯
스탯을 반영해가지고 골든 에디션이라. 예, 그런 느낌이죠. 12월 달에 이렇게 냈어요, 보통. 예.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명칭을 프로야구 스플릿으로 변경. 2009년도까지는 넘버링을 붙여서 6로 가다가 2010년부터는 숫자로 표기했습니다. 6에는 WC 모드가 추가되어 있어요. 제가 방송 초기 때 켜낭으로 한국으로 우승하기 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체력도 체력인데 켜낭 방송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현황은 저도 이제 티폰시 방송을 몇 번 봤는데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지금 뭐 그 메인 스트림에서 하는 온게임에서 하는 그 방송도 혼자서 안 하잖아요. 그 진짜 혼자서 첫 초창기에 혼자서 하시다고 하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예요. 하려면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됩니다. 경김의 왕까지서도 그 6하고 2011이었나? 두 번을 이제 이 게임을 켜낭을 했대요. 했죠. 이 사람들이 그때 2박 3일인가 해서 네. 어디 놀러 가서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당시 6는 국내 일본 프로야구 게임이 최초로 정식 발매된 게임이기도 하대요. 구장 내 광고판이 그래서 그때 라이센스 문제나 이런 것도 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발판은 광고판이 전부 다 삭제되어 있어요. 밋밋하게 원색으로. 아니 그렇다면 광고판을 없앴으면 차라리 하다못해 자기 게임을 홍보하는 거라도 좀 걸어놓고 하면 되는데 그런 센스가 없었나 보네. 사람들이 그거 치울 시간에 한 거나 했겠다라고 하면서 예, 비아냥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1판을 샀어요. 1판을 사서 했거든요. 한국판 진짜 밋밋합니다. 구장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꾸준히 발매를 하다가 2015년 이후로 발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코나미가 게임 사업을 점점 줄이고 있다 보니 아마 후속작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모바일로 나온 프로야구 스피릿 에이스는 A라고 나와 있대요. 2015년에 출시해가지고 매해 업데이트를 하고 있대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래서 더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제는 뭐 콘솔 쪽은 안 나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코나미가 좀 계속 줄이고 있으니까. 코나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거 빼고는 다 철수합니다. 예. 돈 안 되니까요. 네, 이렇게 콘솔과 PC의 양대 산맥 또 알아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현재 야구 게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일본 쪽 프로야구는 코나미의 단독 드리블입니다. 앞서 얘기한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는 아직까지도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으며 어차피 라이센스가 독점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없고 서브 라이센스조차도 안 주고 있죠. 일단은 스퀘어 때 이후로 여기도 콘크리트 층이라서 예. 프로야구 스플릿 같은 경우도 어차피 코나미 거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절대 안 놔줄 거고요. 꾸준하게 예,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 상황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한국 얘기를 조금 하자면 94년에 슈퍼 패미코로 나온 한국 프로야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당시 현대가 이 슈퍼 패미코를 유통을 하면서 선수들이 전부 실명으로 나왔던 게임이에요. 한글화까지 돼 있고. 현대전자와 자레코의 합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합작이라고 해도 뭐한 게 93년에 발매한 자레코의 일본 프로야구 게임인 슈퍼 3D 베이스볼을 로컬라이징한, 그러니까 현지화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컬라이즈 비용으로 1억 원을 썼대요. 그때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를 게임으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긴 했지만 현지화 과정에서는 데이터가 제대로 방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쉽진 않죠, 뭐. 예. 로스터마저 허술함이 좀 있었고 대표적인 예로 93 시즌 타격왕 양준혁은 후보 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고 93년 한국 시리즈 MVP였던 이종범 선수는 아예 그 게임에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LG 트윈스의 이상훈 선수가 우완 투수로 등장하고요. 롯데 염정석 선수가 사이드 스로를 하는 등 야, 이런 말 갖다 넣은 거죠. 개판이래 그냥. 근데 1억 원이나 썼다며. 그리고 이거는 진짜 모를 거야 사람들. 98년도 사내 스포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한 한국 프로야구 시리즈가 있습니다. 매년 냈던 건 아니고요. 98, 2001, 2002 이렇게 세 작품을 냈습니다. 당시 98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하여 구단과 선수들이 모두 실명, 거기에 선수 사진, 응원가까지 나와요. 98은 그럭저럭 웃고 넘어가는 수준의 게임이었지만 그 발전도 없고 재미도 없고 결국 망했습니다. 애초에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당시 불법 복제 때문에 망했다라고 실들 치기엔 그래도 게임이 너무 개판이었대요. 야,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망가진 게임이야. 그 외에 딱히 한국 게임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게임들이 뭐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뭐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 게임 그 개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오히려 않으니까. 이제 해외 게임을 그 한국 선수 이름이나 이런 걸 덮으시고 유저 패치들은 존재했는데 후에 뭐 신야구, 마구마구, 슬러그를 통한 온라인 게임 그리고 프로야구 매니저 같은 매니지먼트 야구 게임이 나오곤 했었지만 뭐 다들 모바일 아니면 온라인. 네, 모바일로 이제. 모바일로도 게임비 프로야구, 컴투스 프로야구 등 다 좋은데 지금은 현재 뭐 선수를 뽑기 위해서는 가금을 엄청나게 해야 되죠. 박스 게임이 됐죠. 강화도 해야 되고 거의 뭐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임이 돼버렸죠.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앞서 얘기했던 하드볼을 만든 어콜레이드 회사가 망하고 그 개발진들이 3DO로 옮겨서 하이트 베이스볼이라는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기존에 야구 게임을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3D가 문제인 거지. 2D 때는 잘 나갔잖아. 뭐 야구 게임 본질 자체는 좋았으니까 아주 빠르게 하드볼 시장의 명성을 되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EA 스포츠가 끼어들게 됩니다. 아이고. 그 아직까지도 그 뭔지 모르겠어. EA 스포츠 쩌드 게임. 그게 원래 뭐야 그게? 진짜 EA가 이야기를 특집으로 하면 저희 진짜 5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색 결과 EA 스포츠 It is in the game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EA에서 MVP 베이스볼 시리즈를 내놓게 됩니다. 근데 사실 EA에서 90년대 말부터 트리플 플레이라는 이름의 야구 게임을 내놓긴 했는데 그냥 뭐 압도적으로 망했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내놓은 시리즈가 이 MVP인데 처음 내놓은 2003년에 트리플 플레이 후속작 아니야? 라는 비웃으며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이 두 게임은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지만 괜찮은 게임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예. 사실 라이벌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2005년도에 그래픽과 사실성에 하이트가 참패를 당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드볼 게임들은 쓰레기 안 된다니까. 그래픽하고 막 리얼성 이런 거에서 완전히 그냥 뭐 압도적으로 2005가 밀려버리니까. 네. 예. 거기에 선수들의 데이터는 물론 그래픽과 음악, 심지어 미세한 밸런스 데이터까지 있고 유저가 고칠 수 있었으며 하드볼의 저주인지 3DO마저 부도가 나면서 EA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MVP 2005는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야구 게임으로 평가받으며 심지어 경기장마저 직접 지어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마인크래프트야? 앞서 얘기한 이 KBO 데이터를 도입한 유저 패치도 있고 한국은 2010년 이후로 더 이상 패치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여전히 메이저리그 패치가 유저들끼리 만들어내서 나오고 있대요. 좋은 게임은 계속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 이후 EA는 북미 프로 스포츠 라이센스 독식 작업을 그러니까 it올이라니까 시작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EA가 모든 회사를 사들인 이유는 자기 빼고 모두 망하게 만들기 위해. 회장이 게임 겁나 싫어합니다. 독점이 뭔지를 보여주죠. 제대로 된 독점이 뭔지. NFL 미식 축구죠. 이것을 시작으로 메이저리그의 손을 뻗었으나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세가에게 독점 라이센스를 내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MVP 시리즈는 막을 내립니다. 이 스포츠 게임의 이게 라이센스 문제가 굉장히 커요. 예.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시리즈가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지금 막을 내리잖아요. 계속 그렇죠. 지금 극 공간야구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당시 NFL 2K 시리즈를 라이센스 문제로 세가가 강제로 시리즈를 종료하게 되자 EA에게 보낸 빅엿이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지만 이후 재정난으로 세가가 3위와 인수합병이 되죠. 인수합병된 후 스포츠 게임에 관심이 없던 3위는 NFL 2K와 NBA 2K의 비주얼 컨셉을 테이크2에게 팔아버립니다. 후에 이게 2K, 2K 게임즈가 됩니다. 정말 잘하는 일이죠, 이것도. 예, 잘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잘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 2K의 독점 이후 EA는 NCAA 베이스볼 시리즈를 내놓으나 NCAA가 전미 대학 체육협회의 약자로 대학리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NCAA의 특성상 종목이 22개긴 한데 미식축구, 농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전부 다 인기가 없어요. 그게 쉽진 않죠. 아마추어 리그가 인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근데 미식축구와 농구는 인기가 엄청나요. 왜냐면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여기 NCAA 출신이 많대요.
그래갖고 이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NCAA의 미식축구 결승전 같은 경우는 광고료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농구도 그렇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큰 시장이겠죠. 야구를 무시해야 된대요. 야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망했어요. 네. 그렇게 테이크2 산하 2K 게임즈에서 메이저리그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코나미나 소니는 서브 라이센스 형식으로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메이저리그 게임을 만들게 돼요. 앞서 말했듯이 서브 라이센스는 독점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다른 라이센스로 더 쇼와 후에 얘기할 시랑 시리즈는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이다 보니까 2K 게임즈는 PC판이나 액박 버전도 내니까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라서 서브 라이센스를 판매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냥 EA가 싫어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EA만 아니면 돼. 참고로 테이크2 자회사 중에는 락스타 게임즈가 있습니다. GTA 만든 거기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 큰 회사죠. 네. 이렇게 2006년부터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 산하 샌디에이고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MLB 더 쇼가 발매되게 됩니다. 이후 2K 게임즈는 14년을 끝으로 라이센스 독점 계약이 끝나고 NBA와 WWE 2K만 집중하겠다를 선언, 연장을 포기합니다. 즉 현재 더 쇼를 제외하면 메이저리그 게임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소니가 가져갔겠죠. 네. RBI가 있습니다. 33점. 네. 아무래도 이제 더 쇼가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이다 보니까 즐길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죠. 네, 잘 만든 게임이라도 이제 판매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네. 이 더 쇼 17의 판매량은 대략 100만 장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실함도 제가 알기로는 100만 장이 안 되고 몇십만 장 수준이죠. 더 쇼는 분명 잘 만든 게임입니다. 정말 잘 만든 게임. 재밌어요, 해보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매해 비슷하게 나오죠. 네. 로딩 및 그래픽 부분에서 매번 까이는 데다가 최근에는 여러 스포츠 게임에서 보이는 가금 요도가 심해서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거기에 멀티 서버마저 불안하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대안이 없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문제점을 제기해도 우린 몰라. 배째. 이거 버그 아니냐?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버그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도 그지같이 하고 있어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늘 그렇지만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 애들이 움직일 텐데 이게 늘 그냥 꾸준하게 잘 만들든 못 만들든 꾸준하게 돈은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심지어 실황 파워풀 프로 야구에서 얘기했던 이 석세스 모드, RTTS 모드가 있는데 이 더쇼에는 그러니까 경기를 나가서 훈련을 해서 경험치를 받고 그걸로 이제 포인트를 분배해가지고 능력치를 올리는 그런 게임인데 요즘 그 경험치를 돈으로 팝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게임이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역시 돈이 있으면 최고군. 그게 NBA에서 그때 엄청나게 문제가 크게 됐거든요. 욕 좀 많이 먹었죠. 네. 왜냐하면 이게 현질 안 하고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을 투자해서 게임이 좀 쉬워지면 괜찮은데 돈이 투자 안 하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유비가 오랜만에 좀 칭찬 많이 들었던 것도 이 돈을 투자하면 게임 좀 쉬워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과금이랑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차이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다이아몬드 다이나스티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가 뭐냐면 가상의 카드를 가지고 팀을 꾸려서 경쟁하는 모드입니다. 카드 나왔습니다. 네, 카드 게임이죠. 네, 카드 게임. 돈 넣기 제일 좋죠. 네. 대충 야구 게임은 이렇습니다.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국내 게임 마구마구에서 현재 현역 선수들의 라이센스는 획득을 하여 사용하도 상관없으나 은퇴 선수들의 이름을 쓴 게 문제가 돼서 후에 은퇴 현수 협회가 생겼고 그게 이제 1구에서 통합이 되었다가 분열했다가 이거 엄청 복잡하더라고. 1구에 내에서 또 누가 나와가지고 은퇴 선수협회 말고 다른 걸 또 만들었다가 막 난리가 났더라고. 네, 뭐 저기도 약간 알력 싸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 은퇴 선수협회 위주로 초상권 협상 창구가 단일화가 되고 NHN에서 일괄 구입한 후 게임사들에게 서브 라이센스를 주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일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예. 다만 최초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상훈 선수는 이때까지 특정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퇴 선수협회도 가입이 안 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2014년이 되어서야 문제가 해결되어서 지금은 이상훈 선수가 마구마구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뭐 어떻게 잘 해결되는 거 생각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참고로 현역 선수들은 선수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이처럼 스포츠 게임에서 라이센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이센스 안에 게임 시리즈가 몇 개 끊길 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를 획득했냐 안 했냐의 싸움이에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축구 얘기를 할 건데 다음번에는 축구 얘기를 할 텐데. 다음 주 우리 만나기로 했어? 야구장은 가잖아. 그러네. 다음번엔 저희가 축구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축구는 라이센스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많이 쪼개져 있죠 라이센스가. 왜냐면 리그도 많고. 예. 근데 야구는 사실 일본, 미국 빼면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사실 없잖아요.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잃어버리면 게임 자체를 갖다 낼 수가 없는 거예요. WCB 같은 것도 어차피 메이저리그에서 관리해버리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리즈가 이제 뭐 끝나고 올림픽 같은 거 하려면 또 올림픽도 하고 또 이제 IOC하고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야구가 그만큼 즐기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라이센스를 놓치면 치명적인 거예요. 야구 게임은 라이센스가. 글쎄요, 저희가 야구의 게임의 특징이라 이런 건 거의 설명을 안 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할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이야기거리만 좀 늘려놓으려고 했던 건데. 뭐 저희가 원래 하는 방식이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야구 게임도 한번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네. 이번에도 별로 안 들을 것 같은데. 축구 좀 생각 좀 해야 돼. 축구 그 하지 말고 그냥 이 특집에 얘 입에 칵 물고 욕 좀 해야 돼. 내가 볼 때 우리도 자극적인 걸 좀 해야 돼. 축구는 피파 대 위닝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거니까. 그거가 어떻게 보면 네, 좋은 뭐 그거죠. 앞에 이제 가운데다 VS 저거 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일단 뭐 야구장을 가게 된 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 네, 뭐 특집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쇼랑 실학야구 빼고는 이제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스포츠 게임도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노하우를 가진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 저희는 상관없는데 액박 유저들이 지금 울고 있대요. 33점짜리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액박이 진짜 문제인데 액박 그 요번에 X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액박 지금 나오는 거는 게임기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칭찬이 와, 날대란데. 궁금하다. 예. 도대체 뭘 하면 33점 나올까? 많은 나보다 덜 나왔다는 거는 예. 그 스포츠 게임의 본연의 재미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 진짜. 아이고, 저도 뭐 경기 내용이라는 걸 좀 자주 보긴 봤는데 그래도 그 점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점수로 나오려면 뭔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저 리뷰도 아니고 그거 이제 메타스코어가 있고 유저 리뷰가 있잖아요. 메타크리틱 점수 중에 0점도 있어요. 그 정도면 뭔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그 발드스 게이트를 기반으로 했던 필러스. 예, 그거 2탄이 한글화돼서 뭐 나온다 하는.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발더스 게이트 후속작은 아니에요. 근데 느낌은 비슷하죠. 시스템을 약간 가져다 썼다고 하든. 뭐 저도 예. 사긴 살 건데 방송을 할지 모르겠어요. 방송에 인기가 있겠나? 근데 프로스트 펑크는 지금 약간 좀 덩치가 큰 지금은 회사란다. 방송인들이 하고 있긴 해. 확실히 생존 게임은 니즈가 있어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존 게임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게임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또 그 보는 재미가 있는데 나름대로 이게 뭐라고 생존을 하고 죽고 살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RPG 게임에 지금 방송 니즈는 좀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디비니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하려고 자꾸 생각했었는데 한글화가 되면 외국 사이트 보면 3,000명, 2,000명 보는 방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방송 오면 10명도 안 봐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다르다 보니까.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는 늘 힘들죠. 네. 이제 해질 시간. 다음 이제 야구장 갔다 와서 네. 축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